오늘 드릴 말씀은 얘 얘기입니다. LPG. LPG 얘기입니다. LPG 얘기하는데 석유화학해서 재밌어요? 어려워요? LPG를 활용을 해서 에틸렌을 더 많이 뽑아낸다는 거기까지 이제 이해가 갔고요. 이해가 갔어요? 예, 요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건지. 네네, 한번 보자고요. 네. 우리나라가 섬나라잖아요. 네. 왜 섬나라냐면 북한이 있기 때문에 섬이잖아요. 네. 북한만 우리 편이면 섬이 아닐 텐데. 예. 그래서 일본 다음으로 그 액화에서, 그러니까 가스를 액화에서 갖고 오는 게 리퀴드 LNG고, 네. 중국만 하더라도 PNG가 있어요. 파이프 내추럴 가스. 예. 파이프로 끌어오는 거. 예. 예. 그러니까 LNG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나라는 일본, 한국. 물론 지금 이제 중국 쪽도 동북 쪽에 그 산업단지가 돼서 LPG를 되게 많이 예. LNG를 되게 많이 가져가지만, 걔네들은 러시아에서 PNG도 받고 미얀마에서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네. 가스 파이프로 보내죠. PNG 그렇죠. 네. 보내잖아요. 우리는 PNG 받을 곳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다 LNG만 하죠. 근데 LNG, LPG의 강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LPG는 이게 과거부터 독점 사업인데, 네. SK가스하고 이완입니다. 네. 이 이원을 네. 사시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 네. 그냥 종목 분석의 하나로서 꼭 유념하시길. 예, 그냥 하나의 예로 들어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산업 구조를 좀 설명하자는 거고요. 예, 좀 투자하는 방법이 어떻게 네.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원을 알기 전에 다른 제가 정유사를 하기 위해서 저 구조를 알고 있었어요. 네. 저걸 깊게 어떤 석유화학 회사를 해서 알고 있는 거에 또 이원이 붙으니까 쉬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를 깊게 알면 쉽다고 하는 게 응용이 되니까. 네, 그렇죠. 특히 석유화학 쪽은 예, 그렇죠. 예. 근데 반도체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완이 왜 실적이 이상해졌고 또 왜 또 이완을 얘기하는가라고 하면 이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기회 요소는 뭔가 뭐 이런 걸 한번 보면 우리나라의 LPG는 어디다 많이 썼냐면 가정용 뭐 이렇게 식당 LPG 가스 쓰는데 그건 굉장히 적고요. 크게 보면 뭐 요즘엔 진짜 LPG 가지고 무슨 뭐 요리를 한다거나 난방을 한다거나 이런 데는 거의 없죠. 보기 드물죠. 펜션 같은데 LPG로 지금도 그죠.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데나. 네. 그러니까 많지 않죠. 네. 그런데도 도시가스가 점점 더 들어가니까 가정용은 많지 않고요. 수송용이 많고요. 그렇죠. 그 다음번에는 크게 보면 석유화학이에요. 물론 여기에 산업용하고 가정용이 있는데 너무 포지션이 쳐서 네. 의미가 없습니다. 네. 수송용은 장애인차, 택시. 네. 근데 LPG가 되겠습니까? 줄겠죠. 장기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줄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뭐. 네네. LPG를 연료로 쓰는 자동차들은. 네네. 그런데 우리가 SK가스나 이완이나 직영 가스점이 많으니까 마진은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진 좋은 수송용은 줄어들고 석유화학은 아까 얘기했던 나프타 대체로 에틸렌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넣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는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의 산업단지가 어떻게 되냐면 한국을 이렇게 북한 빼고 네. 이렇게 보면 울산, 정유화학의 울산이 제일 크고요. 그렇죠. 여수, 대산 이렇게 있어요. 울산에서 있는 게 SK가스고 주로 이완이 여기 있고 이완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형님들이 벌써 여기서 석유화학에 많이 넣고 계세요. 그래서 여수, 대산은 지금 막 늘리고 있죠. 롯데케미칼이라던가 막.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그쪽에 설비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게 마진이 좋고 요거 마진이 높고 여기 마진이 적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3배로 늘어난다고, 이게 3배까지 늘어난다 그러거든요. 리포트를 보면. 그리고 지금도 롯데케미칼이라던가 뭐 삼성토탈이라던가 막 검색해 보면 계속 증설하고 있어요. 나프타를 LPG로 넣는 시설을. 그러니까 저쪽에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네. 받을 준비를 하면 이제 좀 받아가겠죠.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이 오면. 네. 그 유리한 상황은 뭐예요? LPG와 나프타의 가격 차이. 예. 가격 차이가 되면 야 이완화 납품해 이러니까 이완은 양이 늘어서 매출이 느는 거고 스프레드는 석유화학 회사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나프타가 비싸지고 LPG가 싸지면 싸질수록 그 수요는 훨씬 더 많아지고. 하지만 저쪽에서 설비를 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양은 조금씩 늘어나다가 네. 어떤 조건이 되면 100% 가져가는 시장이 되겠죠. 예, 그래서 LPG 가격하고 나프타 가격의 스프레드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에틸렌을 많이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어서 설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마진은 여기가 좋으니까 네. 이게 3배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게 급증하거나 그러진 않고 서서히 증가하는 구조로 갈 거예요. 요게 줄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은 에틸렌의 수요 자체는 전방 산업이 좋다라는 가정하에 계속 가는 걸 테고요. 그런데요, 이게 네. 석유화학이라는 게 이게 스프레드가 왜 생길 수밖에 없냐 하면 네. 좁혔다 늘어질 수밖에 없냐 하면 석유화학 공정이라는 게 후방 산업에 안 좋다고 생산량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비탄력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일단 공장은 돌아가야 돼요. 네, 네, 네. 하나라도 멈출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맨 끝에 수요단이 예. 스프레드를 어떤 건 되게 크게 하고 더 적게 하는 건데 네. 결국은 BTX만 만들 수 없잖아요. 위에도 만들어야지. BTX 수요는 굉장히 늘었어. 아, 부타디엔 수요는 늘었어. 네. 그럼 부타디엔만 만들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돌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비탄력적이죠. 예. 그러니까 거의 나오는 것들이 비례해서 나오게 되고. 네네네. 그래서 스프레드라는 게 계속 수요단하고 공급단이 되면서 변동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이라는 게 그런 특수성이 있죠. 석유화학이. 그 정유죠, 정확히 말하면은. 그 작년에 그래서 그 정유업체들이 뭐 한때 유가가 막 마이너스도 가고 하니까 많이 이제 정유 설비를 돌리지 않아서 그게 나비 효과로 드라이 아이스가 모자라는 약간 그런 사태까지도 벌어졌더만. 네네네. 그런 그 되게 웃지 재밌죠. 못할, 예. 사고도 예, 있었죠. 예. 그러니까 드라이아이스 태경 케미칼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스프레드를 잘 보셨다가 또 기회를 잡으셨을 거고. 네. 예. 그러니까 수요단은 날씨가 더우니까 필요한데 네. 공급단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근데 그렇죠. 그게 엄청나게 생기는 게 아니라 한 2, 3%만 없어도 쇼티지가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 과잉, 뭐 수요 폭증 이런 게 막 10%, 20%가 아니에요. 5%만 생겨도 어마어마하죠. 수요단에서. 예, 수요단에서 혹은 공급단에서.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무실에 5명 있는데 네. 빵을 5개 갖고 왔어. 그럼 딱 하나씩 딱 나눠 먹는데 빵을 4개 갖고 왔어. 그러면 한 사람 굶어야 되잖아. 아. 그러면 경매를 붙였다고 하면 이 사람이 사온 빵 가격보다 더 많이 부를 수도 있잖아요. 예. 당장. 그렇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예,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많은 수요단의 변화보다 네. 조금 모자라도 문제가 생기고 많이 남아도 문제가 생기니까 스프레드는 크게 변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 쪽에서 석화 부분이 늘어나서 이익도 조금씩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 회사가 이원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이원은 이게 10년치 개별 재무제표를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할 때 그 2012년도에 우리가 IFRS가 도입이 됐잖아요. 2001년도에 미국에서 엔론 사태라고 크게 났었는데 회계 부정이요? 예, 회계 부정. 예. 이 회계 부정이 어떻게 한 거냐면 네. 나는 문제가 없어. 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 자회사의 부실을 숨겨버리고 나만 이득이 난 것처럼 속인 거야. 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회사도 봐야 되네? 자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모회사도 넘어가네? 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2012년도에 주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로 바꿉니다. 그렇죠. 예. 이 얘기는, 물론 이제 회사가 단독적으로 하나만 있는 회사는 개별재무제표만 보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할 때는 그러면 개별이라는 가치, 플러스 연결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분리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인해 그 모기업, 이 회사 단독 하나만이냐, 자회사까지 줄줄줄 연결해서 봤을 때냐. 예. 네네네. 그거를 우리는 분석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원을 본격적으로 개별하고 예. 연결로 우리가 나눠서 도대체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해요. 이게 이제 이 종목 분석을 갖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네. 종목명을 얘기 안 하고 뭐 H기업 이러면 즉각적이지가 않잖아요. 않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완이라는 사례를 드는 거지. 네네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기업 분석 사례를 이제 계속 하는 거니까. 이완을 매수하라는 예,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스터디입니다, 스터디. 네. 그러면 이완의 개별 가치를 우리가 네. 한번 보고
연결 가치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 개별 재무지표를 보면 얘가 10년 동안에 보통 회사는 영업이익이 되게 중요한데 영업이익이 중요해요, 보통은. 근데 얘는 세전이익도 중요해요. 그 이유가 얘의 특수성이 있어요. 이원은 네. 전 세계적으로 가스를 굉장히 많이 핸들링하는 회사예요. SK가스보다는 좀 적지만 세계적인 회사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물량을 많이 갖고 올 수 있어, 능력이. 네. 그러니까 많이 갖고 와서 좀 작은 회사들한테 팔아. 한국에 뿌리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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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게 영업의 수익이에요. 근데 그것도 본업이에요. SK가스도 그래요. 일종의 무역 사업. 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의 힘을 구매 파워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어디 가서 내가 필요한 건 10개라도 100개를 살 수 있으면 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아니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네. 공급의 우선권을 가질 수도 있고. 아, 그렇게 해서 100개를 갖고 와. 근데 한국에는 예를 들어서 50개를 품고 50개를 뭐 중국이나 조그만 나라에 팔 수 있으면 네, 네, 네. 그거는 영업, 기타 이익에 들어가요. 그래서 세전이익도 봐야 되고 영업이익도 봐야 되는데 네. 그냥 편하게 순이익으로만 해보면 10년 동안 얘는 400억에서 한 800억 정도 왔다 갔다 벌어요. 보통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한 800억, 뭐 700억 이렇게 벌 수 있는 컨디션이 돼 있어요. 네. 순이익으로. 영업이익도 이렇게 스프레드를 나중에 제 블로그에는 다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한 5년치인가 10년치 이렇게 엑셀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숫자를 일일이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러면은 얘 가치는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400억, 800억 사이에 벌면 나는 이 개별 가치를 그래도 안정적이니까 퍼 5를 줘야지 뭐 이럴 수도 있고 퍼 10을 줘야지 뭐 이럴 수도 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는 2천억에서 뭐 4천억이다. 뭐 이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밸류를 갖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놓고 연결 가치를 보는 거예요. 연결 가치를. 네. 근데 얘 밑에 가장 중요한 게 LS 네트워크예요. 그렇죠. LS 네트워크는 상장사예요. 네. 그러니까 상장사니까 심플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야, 너 시총 얼마야? 예, 시총의 지분을 곱해서 그죠. 또 지분율 만큼. 간접이니까 할인을 때리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총이 한 3,50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날짜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날짜는 또 달라질 거니까 네네네. 예를 들어서 3,000억이라고 하죠. 그때 되면 4,000억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지분이 80% 넘어요. 거기에 할인율을 한 40% 곱한다고 가정해보죠. LS 네트워크스네요. 예, 웍스. 웍스예요. 예, 웍스. 네. LS 네트워크스. 한 3, 400억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네. 네, 그냥 한 3,000억 잡을게요. 네. 그래서 할인율을 그냥, 야, 요새 할인율 대박 많이 받아. 나 반만 줄래. 이렇게 가정해보자고요. 반. 야, 반만 줄게. 그건 이제 자기가 밸류에이션 해야 돼요.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네. 야, 30%만 할인해도 충분하지 않아? 이럴 수도 있죠. 예, 그러면은 38이 24에 1200억.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1200억을 플러스 해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시총으로 보면. 그런데 얘가 영업이익은 적자예요. 적자. 네. 물론 이게 올해 1분기에 작년에 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0억인데 작년에 지금 마이너스 20억으로 줄였어요. 예. 프로스펙스나 이런 게 조금씩 개선이 됐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죠. 야, 얘가 까먹잖아.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밸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셔야 돼요. 이건 플러스 밸류가 될 거고요. 근데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LS 네트워크는 도대체 뭘 갖고 있어? 이베스트를 갖고 있어요. 이베스트 증권. 이베스트 투자증권. 예, 우리 연불리 이사님이 하고 많잖아요. 이베스트의 스타들이. 예. 예, 되게 이익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마 1분기에 순이익이 한 400억 가까이 나왔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1분기도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이베스트 네네. 투자증권이. 걔를 LS 네트워크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갖고 있는데 67%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분법 이익으로 갖고 와요. 왜냐면
사모펀드가 갖고 있으니까 의결권은 사모펀드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지분만 갖고 와요. 그러니까 순이익은 엄청 좋아요. 순이익은. 그러니까 그냥 67%인데 70%라고 가정을 하면 네. 올해 얼마 볼까요? 증권사는 보통 4분기에는 성과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영원 나온다고 보고 네. 뭐 3 곱하면 한 얼마 나올까요? 작년에 순이익이 1260억. 1260억이면 예, 올해는 작년에. 한 1800억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9,500원 막 이럴 거예요. 네. 네, 많이 올랐습니다. 예, 거의 한 9,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예. 네네. 그거를 보면 순이익은 플러스예요. 그래서 얘도 지분법으로, 연결로 보면 지분법으로 들어와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LS 네트워크스를 보면 이게 그 재무제표에 그 용산에 건물이 있는데, 장부 가격은 4천억 정도 잡혀 있어요. LS 타워라고 네네, 하는 LS 거죠. 타워. 용산. 국제 빌딩. 네. 옛날에. 그런데 여기 재무제표 주석에 보면 평가 금액이 8,600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평가를 해봤더니 8,600억. 시가는 1조가 넘을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봐도 LS 네트워크스를 시총으로 줄 수도 있고, 자산 가치로 내가 줄 수도 있고, 또 영업이익 마이너스인데, LS하고 이원이 대표이사가 바뀌셨거든요. 올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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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대주주의 아드님으로 바뀌셨어요. 아. 구본휘 이사님이 젊으신 분이 오셨는데, 네. 구조조정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되면 지금 이원이 시총이 지금 오늘 한 3,500억 되지 않을까요? 네.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할 텐데, 가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워스트 케이스하고 베스트 케이스를 생각하면 돼요. 이원도 재무제표를 보면 2000년 전에 막 또 충전소를 엄청 샀어요. 직영 충전소가 많아요. 전국에 많죠. 땅이 예,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취득 원가만 5천억. 각 충전소들 취득 원가만. 예. 거의 5천억. 5천억. 이렇게 토지가 시가총액보다 잡혀 훨씬 있어요. 큰. 네. 네. 그러니까 이것만 이건데 LS 네트워크 시총이나 이베스트 빼고 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워스트를 놓고 베스트를 놓으면 그 언저리 안에서의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최악의 경우도 생각하고 최상의 경우도 생각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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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악의 리스크죠. 네. 최악이 얼마냐? 최상이 얼마냐? 그러면 이 가운데에 어떻게 존재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내가 최상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악을, 200에서 800번 했는데 난 2천억밖에 못 줄 것 같아. 네. 그리고, 이거 LS 네트워크 딱 몰라. 이거 모르고 그냥 대충 해도 앞으로 성장하니까, 그래? 석유화학이 성장하니까 나 2,500억 줄래? 네. 성장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석유화학 때 성장하니까. 뭐 이런 게 최악이라고 한다면, 최상을 보면, 그래도 800억씩도 막 계속 벌고 더 벌 건데, 네. 그럼 난 8천억 줄래. 개별로. 그리고 땅이 얼만데, 얘네 LS 네트워크 이베스트 순이익이 다 이원으로 들어오는데, 이거 연결로 순이익으로 보면 엄청난 거 아니야? 그러면은 LS 네트워크 가치가 3천억 이베스트 있으니까 나 여기 연결로 뭐 4천억 더 줄래. 이건 좀 이렇게는 좀 어렵지만 네. 예입니다. 1.2조 뭐 이런 어떤 가격이 된다면 지금 가격이 2,500억에서 1.2조에 어디에 분포해 있을 텐데 지금 가격이 최악에 가깝다면 리스크는 적고 네. 하방은 많겠죠. 반대로 상방, 예. 6이 있으면 네. 하방이 더 많아질 리스크가 있죠. 비싸다면. 비싸다면 1.2조 같다면 네네네. 그 최상의 시나리오에 근접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원이 1조 간다 그러면 절대 사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때 가면 이제 뭐 당연히 비싸다는 소리가 나올 텐데 예. 지금 뭐 한 3,500억, 3,7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라면 하방은 좀 많이 막혀 있고 네. 상방은 열려 있는데 열려 있다. 그 계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죠. 충전소가 안 돼요. 그러면 저희들도 다 아는데 회사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전기차나 충전소로 바꾸기도 하고 그거를 건물로 해서 팔기도 할 거고 네. 다 하실 거라고요. 네. 자기 사업인데
뭐 손 놓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만히 죽어가진 않겠죠. 예. 그러니까 아까 수송용에서 줄어드는 거는 어떻게든 커버할 확률이 있고 네. 또 석유화학은 좀씩 늘어날 것이고 LS 네트워크가 정상되고 뭐 이런 어떤 가치를 보면 지금은 상방은 열려 있는데 그 계기가 될 게 뭘까라는 거는 좀 고민을 하죠. 그 중에 그 계기 중에 하나는 전 대표이사 변경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이 젊으신 분을 바뀌셨거든요. 네. 원래 그 구자열 회장님의 동생분이 하시다가 네. 구본회 대표이사인가? 예, 아드님으로 이번에 바뀌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충분히 좀 과거에는 우리가 경영자들이 뭐 나만 사업 잘하면 되지 뭐 이런 개념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네. 주가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주가에 신경을 너무 안 쓰신 분들은 또 시장의 견제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뭐 최근에도 사모 회사, 사모 땡땡 네. 뭐 문제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지금 법원에서도 회계 감사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소액주주들과의 경영권 분쟁. 네. 그리고 남양 땡땡도 다 그런 이제 거버넌스가 되게 강해지고 있어서 그렇죠. 예. 이 회사가 PBR 0.2대고 네. 올해로 보면 순이익, 그러니까 아까 이베스트 때문에 순이익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보면 퍼 3 정도 될걸요? 배당도 한 5% 정도. 예, 배당도. 배당도, 예. 배당도 과거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계속. 올해부터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높았어요. 작년 기준으로 5% 정도 될걸요? 지금.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네요. 작년에 배당 수익률이 4%가 나왔었네요. 4% 나왔나요? 예, 네이버에서 보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지금 제가 자료를 나중에 보시면 배당도 꽤 나옵니다. 네네네. 근데 4%면 훌륭한 거죠. 작년보다 올해 이익이 좋으니까 아하.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개별 보고 연결 보고 연결해서도 시총 보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 넘버스. 그렇죠. 예, 넘버스 투자. 넘버스가 이야기하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넘버스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이렇게 분석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나왔던 그 에틸렌을 만들기 위해서 납사크래커에 LPG를 더 많이 가져다 둔다라는 게 이 회사의 어떤 그 미래 성장 실적, 동력. 미래 성장. 확정된 성장은 그쪽에 있고 네. 그다음에 불확실한 성장은 수소 충전소나 전기차 충전소의 이익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나올 것이냐. 어차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기업 사례를 진짜 일반 투자자분들도 사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걸 다 뭐 외워서 말씀하시기는 이렇게는 어렵겠지만 글로 정리를 해 보시고 몇몇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친구들과 토론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만드는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예, 다들 시간은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의 맞아요. 차이고 하다 보면 늡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깊이 있는 분석까지도 해주셨습니다. 네. 혹시 또 뒷부분에 또 뭐가 있나요? 뒷부분에 아니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좋습니다. 여기 배당도 다 제가 하고 숫자들 다 갖고 왔는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자료를 정말 디테일하게 만드셨네요. 저 어디 스터디 모임 갔을 때 발표하신 자료예요? 이거요? 네. 이거 제가 블로그에 올리면서 한번 정리가 된 거고. 네. 그리고 제가 그 실시간 온라인으로 한 달에 2번 정도 강의할 때 한 200분 정도 들으시는데 그때 쓰는 그때 하려고 정리해 놓은 겁니다. 요 자세한 자료는 우리 그 리스크님의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있고 제가 또 투자라는 게 장기 투자를 지향하진 않는데요. 난 장기 투자자 이건 아닌데 장기를 각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몇 기업은 굉장히 오랫동안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시간. 시간을 너무 이제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부터 말씀을 해 주신 거고. 좋습니다. 그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해 주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나는 목표 수익률이 무조건 2배 이상이야. 그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는 이제 최소화 하면서 뭐 시간은 오래 기다리더라도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는 거. 근데 실제로 투자하시는 종목들의 기대 수익률이 막 2배, 3배 되는 거예요?
와. 2배. 그러니까 네. 제가 블로그를 열심히 하게 된 게 작년, 그러니까 한 5년 전부터 블로그는 했었는데 열심히 네. 안 하다가 예. 작년에 하면서 여러 책글을 올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 블로그에 노바텍이 네, 네, 네. 있거든요. 네. 그것도 벌써 몇 배 났죠? 처음에 산 거로 치면 지금 그게 액분해서 그런데 액분했을 때로 치고 한 15,000원 정도에 제가 처음 사기 시작했어요. 예. 지금 한 38,000원, 4만원, 네. 5만원 갔다가 좀 빠지기도 했는데 예, 최근에도 전 더 샀거든요.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니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회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주 예전에 삼성전자를 60만 원대 팔았어요. 그게 지금으로 보면 지금 얼마죠? 60만 원이면 아마 3만 원일 거예요. 네네네네. 50분의 5분의 1, 예, 50분의 1. 12,000원이구나. 예. 근데 지금 뭐 7만 전자에 8만 전자에 네네네. 삼성을 사는 건 전 좋은 전략이라고 봐요. 그럼 그동안에 제가 판 것보다도 한 5배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매매했던 거는 그냥 내 개인적인 매매에 불과하고 그동안에 회사가 얼마나 포텐셜이 커졌는지에 따라서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선입견을 버리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샀던 거는 정말 지극히 내 기준이에요. 네. 내가 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더 싸졌을 수도 있고 더 비쌌을 수도 있어요. 회사가 맞습니다. 나빠지면. 예. 그러니까 싸다 비싸다는 내가 사고 나서 떨어졌냐 올랐냐가 아니라 현재 그 기업의 포텐셜이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예, 맞아요. 근거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네, 밸류에이션.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10만 원에 팔았는데 네. 지금 15만 원가 있다. 그럼 50% 오른 건데 네. 내가 판 것보다 더 높아졌으니 나는 다시는 이거 못 사.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참. 진짜 좋은 회사는 살 게 없죠. 예. 네, 좋은 회사는 영원히 살 게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그러니까 나 때는 마리아가 되는 거죠. 5년 전에 네네네. 나 이거 샀었는데 갖고 있었으면 10배인데 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네네. 지금 또 10배짜리일 수도 있는데 그 종목이. 그러니까 포텐셜을 자꾸만 체크해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해 주셨던 게 작은 수익률 여러 번 내는 것보다 큰 수익률 한 번 내는 게 훨씬 낫다. 네. 예. 그게 사람들이 경험을 못 해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2배, 3배를 경험 못 하셔서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런 거를 근데 아시잖아요. 수익 이 여의도에서 좀 알려지신 분들 네. 보면 보통 막 2배, 3배, 10배짜리 많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손이 되시는 거죠. 예. 네. 작은 거 여러 번 굴려가지고는 또 큰 손 되시기가 쉽지가 않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작은 수익을 여러 번 내는 것보다 큰 수익 한 번을 위해서는 그냥 깊이 들어가면 됩니까? 기업에? 네. 깊이 역시. 들어가서 아닌 것 같으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 긴 것 같으면 더 사시면 돼요. 깊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를 사서 덮어놓는 게 장기 보유하는 게 아니라 네. 깊이 들어가서 네. 여기서는 별로 나오질 않는구나 싶으면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주식이 네. 그 강아지 꼬리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강아지 꼬리요? 네. 네네네네. 그 주인만 오면 네. 꼬리가 그렇게 살랑거리잖아요. 네네네. 머리는 가만히 있어도. 네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은 그런 북 위협이 없는데 네. 몇 년 전에 북핵 위협 막 나오고 그랬을 때 우리 연평도도 폭격당하고 예, 맞아요. 연천군도 기관총이 와서 사람이 다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파주 사람들은 네. 그날 당장 네. 부동산에 뛰어가서 음. 제 부동산을 금매로 팔아주세요라고 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죠. 예. 실질적으로 별로 없죠. 부동산. 근데 주식은요? 주식은 뭐 다 팔아버리고. 네. 오히려 생명의 위협은 네. 삼성전자가 아니라 예. 파주나 일산, 거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네, 지리적으로. 네, 북쪽에 네. 가까운 분들이 더 공포감을 느끼실 텐데 네. 그분들은 부동산 나와서 안 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주식시장은 온통 뭐 망하는 것처럼 난리가 나잖아요. 당장 죽을 것 같고 막 전쟁 날 것 같고. 네, 그 개꼬리 같은 거예요. 너무 변동성이 심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는 방법은 잦은 매매로 내가 거기를 이용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너무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네. 그때 매수 기회로 이용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근로소득자가 주식 투자하기엔 훨씬 더 좋죠. 왜냐하면 매달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네. 네. 근로소득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고, 하루라도 빨리 직장 그만두고 싶고, 하루라도 빨리 막 전업 투자하고 싶다고 막 그러던데요. 네, 네. 근데 전업 투자했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겸업으로, 그러니까 겸업으로 다시 되돌아간다고요? 본업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 직장으로. 아, 그래요? 네. 실패해서? 네. 2, 3년 해보시고 네. 생각보다 그걸 기다리는 게 쉽지 않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어차피 할 일 없어. 아, 예. 그쵸. 예. 근데 저는 머리가 나빠서 굉장히 뭘 많이 하잖아요. 새벽부터 제가 보통 일어나서 뭘 많이 하는데, 네. 예, 그분들은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셔서 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수익이 생각만큼, 이게 근로소득처럼 매월 정해진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몇 달 동안, 혹은 1, 2년 동안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정말 며칠 동안 주가가 2배 이상 오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주식은. 네. 주식은 올라가면 따라 사야지 그러는데 올라가는 게 진짜 좋은 건 상한가로 시작해요. 바로 가버리죠. 바로 가요. 그래서 쫓아가는 기회를 안 주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네, 네. 네, 그래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소득이 없으니까 소비도 좀 힘들어하시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얼마가 있어야 전업을 할 수 있냐. 아, 예. 네, 얼마의 문제는 아니고 네. 자기가 5년 정도 네. 안정되게 몇 프로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수익률에서 빼셔야 돼요. 아, 그렇죠. 예. 워낙 특이한 시장이었으니까요. 작년은 정말 3월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네. 혹은 5월에 들어와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신 경우는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셔서 하늘이 도와주신 거예요. 네. 네, 그런 시장이 살면서 그렇게 자주 오는 시장은 아닙니다. 예. 오늘 열띤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종종 다른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때 네. 아무 때고 놀러 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